네, 곧 이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수학교육과 박사과정 김정현이고요.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스팀 교육입니다. 스팀 교육은 제가 경험에 의거한 내용이 아마 주가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논문도 찾아보면서 언급을 하는 내용이라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우리나라 스팀이 들어온 거는 2010년부터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교육의 한 분야인데요. 스팀이라고 하니까 뭔 다리미 스팀질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할 텐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스팀은 정말 다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방식으로 교육을 이야기한다면 융합 인재 교육이라고 해서 융합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융합을 어떻게 하면 잘 스며들게 흡수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텐데,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아무래도 국어, 수학, 사회과학, 영어 이런 교과목마다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그 교과목들의 경계선을 허물고자 나타난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교과목이라고 해서 스팀 교육이라는 수업 하에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또 요청하고 요청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스팀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스팀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는 미국의 스템 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스템은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뭐가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아트가 빠졌죠. 그래서 과학, 기술, 공학, 미술, 수학 이 다섯 가지 요소에서 아트를 뺀 나머지 네 개의 영역을 가지고 미국은 스템 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미국 과학재단이라고 하는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약칭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에 대해 우리나라는 스팀으로 불러왔고요. 그 과정이 2010년이었으니까 약 10년 정도 이제 조금 넘은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이제 스템이 활용되기까지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스템 교육이라는 것이 불러오게 된 영향은 수학의 성취도는 높은데 흥미도가 낮은 역상 현상이라고 할게요. 음, 바뀐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럼 왜 양의 상관관계를 그리지 않고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느냐? 그게 물론 뭐 성취도가 높으면 흥미도가 높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점을 봤을 때 성취도는 높은데 흥미도는 낮은 그런 관계를 띠고 있어서 굉장히 좀 어, 좋지는 못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템에서 예술을 넣어서 이제 디자인 그리고 기술 측면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목 투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예술 교육의 힘이라는 이야기가 붙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대영 이제 아마 그때 원장님이셨을 겁니다. 그때 논문은 아니고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우리나라의 한국과학창의재단 연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 교육에서 활용하는 각종 상상의 도구들은 창의성 교육 차원에서 유용하며 예술 교육의 힘은 관찰, 상상, 창의, 표현, 구성, 통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스팀이 등장하게 된 내용에 A는 왜 들어갔는지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술 교육이 활성화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과학기술에 대해서 잠재력, 흥미 뭐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술적 감각의 신장,
목적이 됐고, 특히 수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명을 할 적에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지 않더라도 수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그리기라든지 아니면 기하에서 다루고 있는 도형이라든지 이런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는 참 해석하기도 상당히 그림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림 요소가 있어서 이거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죠? 그치만 이 과정이 대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 어떻게 그릴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설명을 해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물론 중학교 3학년이라면 근해 공식을 알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거기까지 안다면 함수를 연관지어서 x축과 2차 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이런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술로 본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융합인재 교육은 이런 요소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수학에서만 스팀을 놓고 본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과학에서도 수학을 볼 수 있는 거고 수학에서 미술을 볼 수 있는 거고 기술 또는 공학에서 미술을 보거나 과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꼭 이렇게 단정 짓지는 말아주세요. 스팀 다 똑같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이 교육이라고 해서 이공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절대 이공계열의 교과목을 융합시켜서 만든 교과목이 스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2014년에 이제 논산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진행했었냐면 꼭 스팀이라는 요소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내용도 함께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에어서핑 비행기 만들기였는데요. 비행기를 만들 적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수학적 요소. 근데 이것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발표하세요가 아니라 조별끼리 의논하고 토론해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이 과정을 국어로 본 겁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국어죠, 사실상. 그래서 이 국어적인 요소, 국어를 넘나들면은 인문학적 요소가 되겠죠. 그 인문학적 요소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융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하고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통해서 더 나은 제한점이라든지 결과 도출이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융합인재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스팀이 꼭 이공계열의 이공계열을 하니까 수학, 과학, 기술과정 등의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논문은 이제 백윤수 교수님 외 8명이 쓴 논문인데요. 거기에서 과학기술교육의 문제점이라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과학기술교육 하지만 과학기술만이 문제점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과학기술 말고도 인문학적 사회에 관한 이런 교육들이 정말로 활성화가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 지금 이 논문이 나온 건 아니고요. 2011년에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라고 한 거에 대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수도
100점 만점에서 65.98점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물론 수치상은 뭐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최하위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전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이루어지는 현상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는 없죠. 물론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인재상 중에 하나는 창의융합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융합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본다? 물론 뭐 창의성을 본다고 한다면 좀 좋은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수학이랑 연결했을 때 수학에서의 창의융합형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어디까지 갈 거냐면 2022 국민개정 교육과정에도 언급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뜻하는 인재상이라고 하죠. 그 인재상이라는 단어도 어쩌면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상이라고 이야기를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인재상 하니까 학교마다도 이제 인재상이 다르죠. 국가에서 다룬 인재상, 학교에서 다룬 인재상, 뭐 학교 조금 넘어서면 지역에서의 다른 인재상, 이렇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과연 이 인재상의 용어가 맞느냐라고 하는 내용도 실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나왔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저 또한 그 내용을 참석했다고 지난 8월쯤이었나요? 영상을 한번 올렸었을 텐데 7, 8월쯤에 그때 제가 참석하면서 느꼈던 기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창의융합형 인재에 걸맞게 제시만 할 것이 아니라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까지 예전에 배웠던 교육 방식 그대로 내지는 조금만 수정을 했을 뿐 나머지의 역량이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노력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TIMSS 이 부분도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피사랑 TIMSS 이 부분에서 수학과 과학 성취도 그리고 흥미도를 조사했을 때 최하위 쪽이었죠. 최하위권이었고 이게 당시 2006, 2007 버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연도는 아마 2018, 2021 아마 올해 이제 봤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는 5년에서 15년 사이에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의 저하가 예상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경쟁력의 저하가 예상되는 것은 청년들은, 그러니까 청년 이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쟁력의 저하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학생들이 느껴지는 수학에 대해서 뭐 수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낮아질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현 시점에는 있는 듯 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는 게 지금 현 시점의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스팀 교육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문제점을 얘기해버렸죠. 스팀이라는 제시도 물론 좋습니다만 융합인재 교육에 맞는 그런 역량, 그런 개발들을 위해서는 다른 교수학습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크나큰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했던 것을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들어오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 맞게 잘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입시에 대해서 부담은 있지만 입시 말고도 뭐 다른 부담은 있겠죠. 대학 원서를 쓰거나
뭐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우리나라 스팀 교육에 대한 방향도 뭐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아마 전체 중 일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상으로 찍고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스팀 교육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거는 논문 과제를 하다가 이제 세 개의 논문을 교수님께서 좀 던져주셨어요. 그 던져주시다가 이 논문이 주 과제가 돼버렸는데 주 과제에서 스팀이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팀이랑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야기하면 좀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좀 거론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거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 언급하도록 하고요. 아마 수학교육 말고도 다른 교과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학교육 말고도 다른 교육학에서의 배우는 교수학습 이론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좀 컨텐츠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